안녕하세요. 디온클리닉 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 꽃이 만개하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컨텐츠는 최근에 조금 관심도가 높아진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요청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또 많고, 외국인 환자분들도 왔을 때 많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주름이거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화장품이나 어떤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잘 바르시는 반면, 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조금 케어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케어를 하는 분들은 사실 드물기도 해서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목주름에 관해서, 그럼 목주름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름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로주름. 이거는 뭐 젊거나 하신 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도 실제로 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가로주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에 크게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목에 아주 얇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밴드처럼 보이시는 어떤 세로주름 같은 것들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목에 탄력이 떨어지는, 실제적으로 닭벼슬이나 우리가 뭐 칠면조 턱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보면 목을 이렇게 당겼을 때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고 뭔가 닭벼슬처럼 오랫동안 있다가 줄어드는, 탄력이 떨어진 형태의 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가로주름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젊은 친구들 뭐 20대 초반에서도 고민 때문에 많이 오는데, 목이 쭉 이렇게 일자로 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탄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가로주름은 사실 유전적 소인이 더 강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주름보다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목주름입니다. 요즘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이렇게 마치 뭐 행잉라인처럼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치료할 때 필러를 좀 많이 쓰고요. 개인적인 거긴 한데, 임상에서 제가 스킨 부스터, 특히 주베록 같은 것들을 썼을 때 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킨이 얇기 때문에 결절 위험성이 조금 높고, 실질적으로 콜라제네시스라고 하는 어떤 힐링의 과정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주베룩을 하고 나서 뻘겋게 어떤 흉터처럼, 마치 우리 여드름 자국 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벨로테로 소프트라고 하는 제품이 실제로 목주름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필러여서 벨로테로 소프트를 이용해서 가로주름을 조금 치료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스킨 자체가 조금 타이트닝 되면 좋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도 조금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가 조금 검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사실 지금 목주 가로주름에 들어가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틴들 현상이라 그래서 조금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좀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색이 너무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러를 뭐 강력하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목주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목에 있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 새로 이렇게 밴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턱을 이렇게 힘주면 약간 이렇게 긴장하면서 되어 있는 요 근육 때문에 생기는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근육 밴드들이 조금 고민이다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보톡스로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탄력이 저하돼서 목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축축 처지는, 살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사실 치료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져서 노화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복구를 시켜줘야 이렇게 당겼을 때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생각해보면 손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을 이렇게 늘려붙다가 떨어뜨리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 돌아오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가죽들이 쭉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레디어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런 것들로 얇게 이제 피부 밑에다가 좀 깔아주면 콜라겐이 발생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프팅 레이저들을 목 쪽에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피부 쪽에다가 어떤 고주파든 어떤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계통의 열 에너지를 쓰게 되면 피부 안쪽에서 이건 역시 콜라겐을 만들고 탄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시술을 해주는 편이고, 세 번째로 가로주름에서 말씀드렸던 필러나 어떤 보톡스도 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름에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보습작용을 위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물광주사 같은 형태로 피부의 보습력을 좀 증가시켜주고 스킨 부스터로, 또 하나는 보톡스로 피부를 조금 타이트닝 시켜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의 피부를 많이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닭뼈슬이나 칠변조처럼 늘어지는 목주름은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충분히 잘 되긴 하지만 어떤 인내심과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주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날 때부터 있었던 주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예방하거나 어떤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도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더 짙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처럼 관리를 해라가 사실 정답이에요. 저희가 목 같은 경우에는 로션이나 이런 것들 바르는 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목도 항상 보습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씻고 난 후라든가 아니면 얼굴에 우리가 로션을 바른다거나 기초를 바를 때 항상 목도 같이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선크림 바를 때 우리가 얼굴만 발라요. 근데 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외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피부는 무조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탄력도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 있는 경우에 항상 선크림을 목까지 충분히 발라주시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주름이라는 게 사실 종이접기랑 똑같아요.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이를 여러 번 접으면 자국 나는 거거든요. 목을 많이 구부리는 행동 같은 것들은 실제로 가로주름이나 없었던 주름을 생기게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이럴 때 가급적이면 고개를 너무 수그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무실 때 너무 높은 비교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목주름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활에서 개선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